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아까 법제처장님께서 시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네, 그냥 계속 할 걸 그랬네요. 법제처장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그 불법적으로 수정됐던 거 그것을 알았다면 뭔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하의 법제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을 위한다거나 하지 못한 기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보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 제정할 때도 법제처가 심사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정부 부처의 시행령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핵심 보직을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핵심 부처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조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조사일과장, 안전사역과장 전부 다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특히 선임과장인 운영지원 담당관은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되는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근데 해수부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 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그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안전사역과는 여러 가지 어떤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상사고만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엉망인 시행령이 통과되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분들은 광화문에서 수십 명이 삭발을 하십니다. 저도 저때 현장에서 많이 울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잔인하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도 있었고 특히 최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노숙하시고 단식하시고 삭발하시면서도 그렇게 시행령이 통과돼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특조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시행령이 통과되냔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법제처도 이 시행령을 심사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전혀 저런 목소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이 아이고 또 우리가 알았으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적으로 변경된 거 의견이라도 냈을 텐데 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법제처.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시행령 변경할 때 법제처를 아예 패싱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있는 법제처의 기능이 전혀 행사 안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전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정부 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안들을 저희가 앞으로 유념을 하고 법령 심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저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지침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법제처가 나서서 막아야죠. 그게 법제처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저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막는 것이 오히려 법제처의 존재 역할이라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와 박문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박문진법을 보면은 박문진 정관 변경 시 방통위에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문진 이사감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예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방통위는 박문진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박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MBC 종사자 2,000명이 한 달 넘도록 지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업 중인데 이럴 때야말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감독 권한 방통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리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정부 부처의 시행령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핵심 보직을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핵심 부처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조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조사일과장, 아까 처장님이 아이고 또 우리가 알았으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적으로 변경된 거 의견이라도 냈을 텐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법제처.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시행령 변경할 때 법제처를 아예 패싱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있는 법제처의 기능이 전혀 행사 안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전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정부 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안들을 저희가 앞으로 유념을 하고 법령 심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저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지침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법제처가 나서서 막아야죠. 그게 법제처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상사고만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엉망인 시행령이 통과되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분들은 광화문에서 수십 명이 삭발
하십니다. 저도 저때 현장에서 많이 울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잔인하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도 있었고 특히 최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노숙하시고 단식하시고 삭발하시면서도 그렇게 시행령이 통과돼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특조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시행령이 통과되냔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법제처도 이 시행령을 심사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전혀 저런 목소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전부 다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특히 선임과장인 운영지원 담당관은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되는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근데 해수부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그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안전사역과는 여러 가지 어떤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아까 법제처장님께서 시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네, 법제처 그냥 계속 할 걸 그랬네요. 법제처장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그 불법적으로 수정됐던 거 그것을 알았다면 뭔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하의 법제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을 위한다거나 하지 못한 기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보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 제정할 때도 법제처가 심사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0